인도에 한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가 왕이 죽고 이제 왕비가 되고 그 나라를 물려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에게는 참 중요한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였어요. 그 진주 목걸이가 아버지가 공주에게 내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죠. 어느 날 공주가 진주 목걸이를 찾았는데 그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고 신하들을 시켜서 청소한 사람들, 그 성 안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울을 딱 보는데 그 진주 목걸이가 본인의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시리판요라는 말레이시아 5대 재벌의 아들이 수행자로 출가를 했더라고요. 전 재산이 7조래요. 7조. 시리판요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왕실에 또 태자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다 내려놓고 미얀마와 태국 사이에 있는 작은 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궁금했어요. 1971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8개국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 왜 모든 걸 내려놓고 명상과 수행에 들어갔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높아지면은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 명상을 하게 된 게 올해로 26년이 저는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귀한 분들, 여러분의 눈빛 하나 그리고 마음 하나가 저에게는 참 귀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질문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함께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귀점 명상을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잘 보내셨어요? 우리 녹색 옷을 입으신 선생님 잘 보내셨어요? 만족하세요? 우리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명품을 살 때 행복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월급 타고 보너스 타고 그럴 때. 그게 행복이라면은 그게 여행 돌아오면 또 불행해져야 합니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자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꾸기는 참 힘들죠. 내 주변에 같이 피 안 섞인 그 사람을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같이 사는 그 사람. 그리고 내 재산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힘들죠. 내 학력도 바꾸기 힘들고, 내 키와 내 얼굴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야 얼굴도 고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바꾸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성공하고 명예가 높아지면,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룬 사람들,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 스타, 여러분들 말하는 대기업의 재벌들도 상담을 하러 오고 저에게 말씀을 질문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돈이 수천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 잠을 3시간 3일 동안 못 잤대요. 왜 그럴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사람들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모두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과 환경은 우리의 행복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걸 자족된 삶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만나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죠. 모든 책에서나 강의에서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어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여러분의 항상 목적이었고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여행 가고 행복하려고 살아간다는 목적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목이 메이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더한 위치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 욕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수행을 하고 벽면 수행을 50년 하면은 시기 질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숨쉬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욕심과 집착이 올라옵니다. 남과 비교하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온함이 행복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한 자리가 그 자리가 행복과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무언가를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서 행복한 것은 여러분의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이 오감이 느끼는 감정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뇌는 1시간에 2000번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꿈꿀 때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24시간 곱하면 48,00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만 생각하고 산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5만 생각의 자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과 느낌 속에서 끊임없이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한마디에, 아내의 한마디에, 자식의 한마디에, 시부모의 한마디에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외쳐오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환경과 배경, 지인 때문에 내 삶이 괴롭고 지옥 속에 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머슴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예수님과 하나님께 빌고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빌어요. 기복적으로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복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다시 교회에서 절로 가요. 절에서 성당으로 가죠. 그리고 즐거운 무신론자가 됩니다. 또 하느님께 빌고 예수님께 빌고 부처님에게 빌면은 다 들어주실까 생각했죠. 근데 그 들어주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성경과 불경을 통해서 저는 조금 깨달았습니다. 너 안에 영성이 있다. 너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다. 너 안에 불성이 있다. 일체유심조 화엄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마음 자리가 불성이고 부처의 자리다. 네 마음이 평온하고 네 마음이 지금 평화로우면 그 자리가 신전이고 성당이다. 대웅전이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조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자라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하면 그 자리가 행복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파도를 쳐요. 파도. 주식도 파도를 치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파도를 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분도 파도치죠. 하지만 고요할 때 지평 수평선을 보면 고요합니다. 인생은요, 고요함을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그걸 도라고 그냥 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행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순간,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도 없고요. 바지를 왜 그런 거 입었나, 모자를 왜 그런 거 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머리는 밀었으니까 여러분이 스님처럼 볼까 봐 썼고요. 바지는 명상하기 편하라고 똥싼 바지를 입어요. 어디서나 앉을 수 있으니까. 내 몸이 편한 자리가 마음도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상이란 것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서도 명상을 하지 않는 직원은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오프라 윈프리가 명상을 통해서 14살 때 임신하고 낙태하고, 스티브 잡스가 19살 때부터 마약 중독되었던 그 순간에 명상을 통해서 애플을,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을 만들고, 왜 존 레논이 인도까지 가서 마하리시를 만나고 이메이진이라는 그런 노래를 썼을까? 왜 마이클 조던은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을까? 왜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는 명상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하버드대에서는 대체의학으로 이 명상을 사용하고 있을까? 뉴욕대학도 그렇고. 왜 1960년부터 이거를, 명상을 대체의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상에 대한 오해가 좀 그동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다 깨워놓고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상은 따라해볼까요? 몸과 마음이 쉬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쉬는 것이다. 네, 바로 이게 명상이에요. 앉아서 눈 감고 멍 때리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쉬는 자리가 명상의 자리예요. 인류는 기원전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명상은 존재했어요. 그때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명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년 전부터 내려왔지만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인도에서 이걸 집대성하면서 그때 명상이 좀 더 부각이 되었죠.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불교라는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상이 스님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서 묵상이, 기도가 다 명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요히 강가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그게 강물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구름을 보면서 멍하니 잠시 앉아 있으면, 몸과 마음이 쉬는 자리라면 그곳이 구름 명상이고 자연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명상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새롭게 세계적인 이 명상의 붐, 힐링의 붐, 치유의 붐이, 명상 안에는 치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물명, 이제 생각상인데, 눈을 감고 생각 자리를 없애는 것이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한문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마인드풀리스, 인도에서는 위파사나, 사띠 이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는 그냥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가장 쉬운 알아차림이에요. 여러분이 드실 때도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차를 드시든 커피를 드시든 명상이 가능합니다. 차 한 잔을 드실 때
이 차를 먹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그게 명상이에요. 쇼핑을 하시죠. 잠시 나갔다가 여러분 쇼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사라지죠. 집중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되고 카드를 꺼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10시간을 돌아다녀도 물건 하나 안 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알아차리기 때문이에요. 뷔페 가면 여러분들 알아차리지 못하죠? 가스명수 챙겨가시죠? 예. 왜냐? 무의식적으로 드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의식적으로 드신단 말이에요. 본만큼 먹으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근데 알아차리면은 그걸 적당하게 먹죠. 그럼 도대체 알아차림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신수신법, 이걸 사념조 수행이라고 하는데 몸을 처음에 몸을 지켜보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물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물에 집중을 해요. 물을 마시려면 물 어디 있노? 이렇게 해서 물에 집중해요. 그래서 물을 보면 이렇게 잡죠. 마시죠. 온통 물을 먹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요거는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물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에. 옷만 보이죠? 보석만 보이죠? 여러분의 뭐가 빠져 있다? 감정이 물과 보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구매를 하고 급하게 드시다가 흘리게 돼요. 그리고 기침이 흐르기도 하고 기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왜냐? 알아차리는 사람은 절대 기도로 넘어갈 일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알아차림인가? 물 한 잔에 여러분이 손이 갈 때 처음에 신념젖수행이라고 해서 몸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실 때 이 물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뷔페를 드실 때도 뷔페 음식에 집중하지 말고 손에 집중해서 가면 음식은 보이게 될까요? 안 보이게 될까요? 보이게 되죠? 근처 가면 음식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몸과 물질을 같이 관찰해요. 이걸 관법이라고 하는데 이 관법을 같이 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올라오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빵을 좋아해요. 빵순이다 봅시다. 빵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가 빵순이라 그래요. 빵돌이. 저는 떡돌이에요. 떡을 좋아합니다. 떡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가요. 근데 명상을 알고부터 떡돌이에서 벗어났어요. 제 손이 떡에 가는 순간을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 때도 떡을 보지 않고 내 손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항상 물질과 몸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기서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던가 술을 못 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차림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담배 한 가치를 사러 갈 때 담배를 피기까지는 담배가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구매를 해야 되죠. 편의점에 걸어가야 하죠. 그리고 결국은 라이터도 들어야 하죠. 담배 가치를 들어야 하죠. 손에 어느 손가락에 들리는지 정확히 봐야 하죠. 입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담배를 보죠. 그리고 라이터를 또 주문해서 꺼내죠. 손을 움직이죠. 불이 나오죠. 불이 붙죠. 연기가 나오죠. 빨아당기죠. 이걸 여러분 보면 담배 필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중독 이런 건 사라져요. 왜 스티브 잡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1시간씩 하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특히 국외 미국 뉴욕이라든가 명상센터가 미용실처럼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선진국이나 왜 영국 국회는 영국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의원이 모여서 영국 국회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회 보셨죠? 거기는 5분을 호흡 명상을 해요. 들어가기 전에. 그 보수적인 곳에서도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사실은 이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유래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어디서 시작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인은 명상을 하기에 굉장히 체격이 좋아요. 다리가 안 길기 때문에. 허리도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앉아있기 좋은, 외국 사람들에 가서 제가 뉴욕 가서 명상 수업을 하면 잘 앉지를 못해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양반 자세를 워낙 잘합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의 몸이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룻바닥에 딱딱한 온돌방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살아왔고 양반 자세로 우리도 기억 못하는 그 시절에 명상과 몸이 그렇게 익혀져 왔다는 거예요. 그걸 외국에 가져가서 외국에서는 지금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이걸 더욱더 집대성해서 다시 우리나라나 동양에 수출하고 있어요. 존 카바진이라는 분이 명상을 인도에서 배워와서 1960년에 마리시한테 배워와서 지금은 그 책을 내고 마인드풀리스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수출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명상의 대가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좋은 것과 이로운 것은 반드시 개발을 해서 자기의 세계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의 원래 여러분은 명상을 하는 마음과 명상을 하는 몸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명상에 좀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가요? 명상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셨던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 흘려보내기라고 저는 좀 이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흘려보내는 연습이나 좀 하고 싶어서 온 것 생각을 왜 흘려보내려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힘들어져서 생각이 자신에게 힘들다라는 것을, 힘듦을 준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 생각은 본래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던 시절은 언제부터였어요? 10대, 20대의 가정에 큰 변화가 흐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심성과 마음과 뇌가 내 안에 기억되어 있겠죠. 우리가 오랫동안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내 뇌의 해마 속에 기억되어 있는 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근데 이 해마에 있는 트라우마가 기억들이 자꾸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 이제 뇌과학으로 말하면 편도체는 여러분의 신경을 계속 움직여요. 감정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계속 자극을 주니까 그 기억이 지금 비슷한 기억이나 그런 순간이 없어지고 벌써 벗어났는데도 자꾸 기억을 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뇌 자체가 인간의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충류의 뇌도 있고 포유류의 뇌도 있고 인간의 대뇌폐질의 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우리가 그때는 이제 파충류의 뇌라든가 살아야 된다 또는 벗어나야 한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존에 대한 뇌가 있어요. 그 뇌가 각성되어 있으면은 커서도 자꾸 생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지금 본인의 생각은 다 10대 때 이루어진 마음과 생각과 기억 때문에 지금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에 살아야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생각은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니다. 과거의 생각이다. 기억이다. 지금이 아니다. 다만 과거의 생각이 지금 기억될 뿐이다. 지금의 나는 아니다. 맞아요. 소매치기가 있어요. 소매치기가 걸려가지고 5년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소매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할 수가 없겠죠. 자,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10년 동안 소매치기를 못했죠. 그럼 나오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남의 또 지갑에 손이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현재의 나는 지갑을 훔친 적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누가 훔친 거예요? 과거의 내 습관과 무의식이 손이 간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 있는 과거의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훔치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와 생각의 구조를 안다면 내가 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지금 내가 이 손이 가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로 인해서 훔치는 행동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훔친다면 또 똑같이 소매치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내가 지금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다만 기억이고 습관일 뿐이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같이 말해볼까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은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지금 본인의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은 본인이 예전부터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습관이 본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는 생각이 많고 사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생각이 많은 뇌의 행동들을 자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습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릴 때 10대부터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왔잖아요. 그 눈덩이가 굴러왔잖아요. 지금 몇십 대예요? 20년 동안 굴러왔죠. 그러면 앞으로 이 생각과 꼬리를 무는 생각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힘들죠? 바로 그거예요. 힘든다는 걸 알면 누가 고쳐줍니까? 안 고쳐주죠. 내가 고쳐야 되죠.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물을 부으면, 골짜기나 모래사장에 물을 부으면 흘러가는 곳으로만 물이 흘러가요. 또 부으면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이나 뭔가 일이 생기면, 환경이 딱 펼쳐지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어져요. 골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까 보셨듯이 그냥 파도처럼 이렇게 그냥 골이 없다고요. 골이 없게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여기 말씀드리면 평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이 지금까지 잘 없었기 때문에 물을 보면 그 생각의 골로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인 골, 괴로운 골, 비교, 시기, 질투의 골. 사람마다 자신의 골을 다 마음의 골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골을 평평하게 메꾸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한 거예요.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방금처럼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본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명상이에요. 그 생각이 지금 나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흘려보내봤자 지금 내가 명상할 때만 그렇지 또다시 현실로 되돌아가면 그 골로 또 올라가거든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다만 생각일 뿐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내 삶은 오직 지금뿐이다.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생각이 내가 지금 이렇게 훔치고 과거의 생각이 내가 생각의 장가지를 잡고 이뤄낸다는 걸 알면 그제서야 내 삶이 바뀌게 돼요. 내가 뭔가를 지금부터 뭐가 탁 끊고 단도박을 하고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고 그런 결정 저는 절대 내리지 마라 그래요. 1년에 작심 3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봤자 매년 그거 반복돼요. 지금 담배 태우실 때 내가 담배 태우는 것을 과거에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뱃살이 잡혀지면 이 뱃살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식욕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먹어도 안 먹어도 배 나온다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드셨잖아요, 예전에. 어제 안 드셨지. 예. 그래서 모든 원인과 결과는 원인에서 온다. 내 생각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
이걸 세 글자로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말미암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10대 때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을 내가 많이 느끼고 그 골로 물을 보내놓으니 지금 20년이 지나도 뭔가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다. 그럼 이게 뭐다?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부터 이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3년 뒤에도 생각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30대니까 일도 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덜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시간이 남으면 남을수록 생각은 온갖 정치에도 신경이 쓰이고 모든 친구들한테도 신경이 쓰이고 SNS도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면 미래의 나는 똑같은 나예요. 눈덩이를 굴리면 여러분, 처음에는 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눈사람 만들려면. 굴리다 보면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금세 붙죠. 지금 20년 동안 금세 붙어온 거예요. 근데 이 금세 붙어온 큰 눈덩이를 방향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작을 때는 쉽죠. 방향을 바꾸기가. 나중에는 눈덩이 굴러가요 해도 못 막아요, 그거. 속도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 다 인생이. 30, 40대, 50대 분들이. 이걸 바꾸려고 처음에 막 하다가 어디 강좌도 들어보고 요가도 끊어보고 헬스도 끊어보고 막 하다 보는데 그게 됩니까? 갑자기 20년, 30년 동안 굴러온 눈덩이가 내가 거기에 아무리 바람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쳐도 움직이나요?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이런, 우리가 이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습관이란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바꾸려면. 그래야지 내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거에서 일어났던 것들이다. 과거에서. 지금이 내가 아니다.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의 명상이나 마음이나 영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먹는 거에 있으면 여기 요리하러 가셨겠죠. 맞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과거에 인한 습관과 인식과 작용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매 순간마다 과거로 인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면 변화할 수 있는 삶, 오늘 이 순간 제가 말한 1시간 전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우리는 매 순간 언제 삽니까? 지금에만 살아요. 내일도 미래는 아니고 그 순간에 가면 지금이고, 과거도 그 순간에는 지금이었어요. 10년 전에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언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명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걸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시 따르다가 45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맨발바닥으로 걸식하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45년 동안 무슨 수행을 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아나빠나 사티. 아나는 들숨, 빠나는 날숨, 사티는 알아차림이에요. 그 사람이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왜 괴로움과 생로병사의 비밀을 깨기 위해서 숲속에서 수많은 스승을 찾아다니지만 깨닫지 못했느냐? 자신의 수행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보니까 결국은 앉아서 6년간 보리소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수행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게 바로 위빠사나예요.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알아차림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 자기 숨 쉬는 걸 알아차리고, 자기가 걷는 걸 알아차리고, 이게 행선명상이에요. 발바닥에, 바닥에 느껴지는 감촉, 내 손을 스치는 바람, 산새소리, 내 숨소리. 이걸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다. 그게 뭐다? 바로 위빠사나다. 위가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위가 특별하다. 빠사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은
물질을 바라보고 외부적인 요소를 바라보는 게 보통의 삶이에요. 그런데 고타마는 45년 동안 그 고생하고 고행하고 갈비뼈 다 해서 쓰러지고 우유죽을 먹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자 5명에게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위빠사나 명상이에요. 특별하게 본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빠사나는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물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물이 이게 입에 들어가면 나가 되잖아요. 이 물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사과 하나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사과를 그냥 여러분 돈 내고 사과 드신다고 하지만 사과는 햇볕이 있어야 사과가 있죠. 바람이 있어야 사과가 있죠. 땅이 있어야 사과가 열리죠. 비가 와야 사과가 열리죠. 그러면 땅에는, 이 사과 안에는 무슨 기운이 있어요? 바로 지수화풍, 땅, 물, 화, 온도, 풍, 바람. 이 4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과 하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본인은. 사과 하나에도 그렇게 그런 느낌을 지켜보고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위빠사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 하나, 내 몸 하나, 내 감정 하나,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여러분이 숨 쉴 때가 가장 알아차리기 쉽고 위빠사나하기 쉬워요. 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 위빠사나 수행, 호흡 명상을 딱 10분 동안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자, 등을 편안하게 기대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 볼게요. 자, 편안하게 손은 허벅지 위에 올려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자, 눈을 바로 감지 말고 한 곳을 지그시 바닥을 바라보십시오. 앞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자, 편안하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이제 눈동자의 힘을 편안하게 빼고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을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해봅니다. 그리고 온몸에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빼요. 왼쪽 어깨 편안하게 힘을 빼고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힘을 뺍니다. 이제는 편안한 호흡을 유지합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하고 코로 숨이 나올 때 마음으로 둘이라고 합니다.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 숨이 나올 때 마음속으로 둘. 들숨이 들어갈 때 하나, 날숨이 나올 때 둘. 들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 들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둘. 마음속으로 1분간 되뇌어 봅니다. 하나, 둘만 되뇌어 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그동안 참 애써온 나야 고맙다라는 마음을 냅니다. 내가 숨쉬는 호흡이 당연하다라고 느꼈지만 지금을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내고 들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날숨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냅니다. 하나, 둘을 했던 그 위치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냅니다. 들숨에 감사합니다. 날숨에 감사합니다. 1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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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참 애써온 내 마음과 몸에 감사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내 몸과 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 충분합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지금 그대로 충분합니다. 참 수고하고 참 애썼던 나에게 칭찬하고 보듬어 줍니다. 나야 잘했다. 참 수고했다. 그동안 참 애썼다.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주세요.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에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조용히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의식을 되돌아옵니다.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보고 시선을 편안하게 뜹니다. 오늘도 인연 되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또 인연 되면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